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퇴근하고 네, 시간을 내셔서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강의 진행하고 그리고 사전에 주신 질문들 또 받아보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강의 들으시고 나서 질문들이 있다면 그런 걸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 화면을 사실 잘 볼 네. 일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를 먼저 네.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진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회사 생활한 지는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는 글로벌 금융사에서 근무를 했고, 다음 회사는 지금 뭐 여러분이 다 대부분 알만한 스타트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 현재는 기업에서 전략기획 팀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대학생 졸업생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여러분들처럼 퇴근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직에서 전략기획 팀장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고서를 기획 쪽 업무를 계속하면서 정말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보고가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임팩트 있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니님처럼 회사 생활은 한 17년 정도, 이제 18년 차가 저희가 되어 가는데요. 되게 오래 회사 생활을 한 상황인데, 저는 공공기관, 제조사, 그리고 지니님과 함께 스타트업,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에서 교육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보고를 하던 입장에서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한 피드백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책에서 저희 둘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나 지니님이 분야가 되게 다른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되게 짤막하게 회사 동료로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책도 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다른 분야면 업무가 뭔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다르지 그럼요. 않았죠. 맞아요. 네.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음, 다르진 않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뭔가 공통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을 하면서의 기본적인 것들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에서는 분야나 업종이 다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교육 쪽에 좀 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거나 또는 이 강연이 끝나는 말미에 질문을 주시는 거를 어떤 걸 주시더라도 되게 잘 알아듣습니다. 혹여나 이런 거 질문해도 될까? 아유, 하는 해도 것들 되죠. 그럼요. 네. 이런 시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네. 그쵸? 이런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스럽게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시고 사실 너무 배고프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시간인데 저희가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끔 임팩트 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저희가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저희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저희의 책, 일 잘하는 직장인을 짧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연차를 살펴봤더니 이제 막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주니어 분들도 계셨고 또 이미 팀을 이끌고 계신 중간 관리자, 또 리더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책을 한 입사 5년 차 미만 일잘러를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한 타겟으로 좀 책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재밌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현직 팀장으로 근무를 해서 그런지, 저희 주변 팀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하더라고요. 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온 보고서에 단순한 뭐 현황 나열을 넘어서 요청자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탄탄한 논리가 담겨 있기를 사실 바라게 되잖아요. 근데 팀장이 진짜 원하는 보고서의 기준이나 보고 방식, 기본 생활 등을 사실 매번 말로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기가 현실적으로 참 너무 막막했는데 이 책이 그 막막한 부분을 좀 가려운 부분을 대신 긁어주는 것 같아서 좀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팀원들에게 꼭 읽히고 싶다면서 책을 추가로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책의 내용이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이구나라고 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책을 내면서도 그런 고민들이 조금 사실 많았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만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책에서 좀 맞아요. 담겨서 현업에서의 공감 요소를 얻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도 책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도 소개도 하고 나름 자랑 아닌 자랑도 하고 했을 텐데 그때 그런 좀 맞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책은 저희가 17년간 뭐 대기업, 스타트업, 뭐 글로벌 기업 등을 거치면서 검증해온 회사 생활 핵심 역량이 좀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업에 즉시 뭐 적용 가능한 뭐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부터 또 여러분들의 시장 가치와 뭔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보고서,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지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뭐 데이터나 도형의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네, 사실 말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직장 생활 올인원 가이드북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책의 내용을 단순히 좀 요약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내일 당장 업무에,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핵심 공략법 위주로 1시간 정도가 좀 준비되어 있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주니어분들은, 당장 이렇게 하면 센스 있는 소리 듣겠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를 좀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더분들은, 우리 팀원들에게 딱 이 부분을 짚어주면 되겠구나, 하는 코칭 팁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보고서를 길게 쓰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원페이지로 임팩트 있게 쓰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임팩트 있게 원페이지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보고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면 가장 쉽고 빠르게 보고서에서 확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전에 어떻게 하면 잘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뭐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내용들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질 거고, 추가로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들 더 있으시면 채팅창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황 보면서 시간에 따라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볼 네.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생각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원페이지 보고서다라고 잡았는데, 요즘 추세는 원페이지 보고서에 대한 되게 니즈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저희가 정말 많은 기업들을 강의를 다녀보면, 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축약된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다. 뭐 원페이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정된 시간 안에 핵심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건 저희가 원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때 이제 시작을 할 때 첫 번째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좀 해봐야겠죠. 네. 첫 번째는 보고서 작성은 내가 쓰지만 읽는 사람이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의도 파악입니다. 나에게 지시한 사람, 내가 보고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지, 왜 쓰는지를 놓치면 보고서를 쓸 때 방향이 자꾸 틀어지게 음.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는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상사가 현황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뭔가 이슈가 보고 싶은 건지 또는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결국은 작성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좀 봐볼게요. 이렇게 뭐 유 팀장이 송사원에게 업무 지시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 팀장님.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송사원님, 우리 작년에 우리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데이터를 원페이지 보고서로 내일까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 사람이 얘기했죠. 표면적으로는 매출이랑 영업이익 데이터를 보고서로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데이터 그냥 하나만 보고 싶었다면 굳이 보고서로 정리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본인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매출을 담당하는 혹은 잘 아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 작년에 얼마 했죠?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굳이 원페이지 보고서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면 이 표면적인 요청 사항에서 벗어나서
우리 숨은 의도 파악을 내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그냥 통으로 작년 매출이랑 영업이익만 궁금한 게 아니라 작년에 월별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는지 혹은 작년에 우리한테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이슈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튀는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 튀게 하는 데이터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끔 질문을 하세요.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죠. 태종왕건? 거기 궁예가 뭐 관심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내가 관심법이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내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내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봐볼게요. 아마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왜 요청했을까?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만약에 단순히 숫자만 궁금했다면 팀장님이 바로 확인을 했겠죠.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 작년 월별 이슈,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있었다면, 그 영향이 있었겠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트렌드랑 인사이트, 작년의 트렌드랑 인사이트를 보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론이 여기에 맺어졌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 그러면 이 결론이 정말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맞을까? 혹은 이 보고를 듣고 나서 나한테 혹시 추가적인 질문들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아니다, 혹은 추가적인 질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앞 단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조사해야 될 게 없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울 수 음, 있어요. 아니, 왜냐면 모든 팀장님들이 사실 이거 왜 해야 하고 내가 어디까지 보고 싶은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요 과정들을 거치셔야 정말 정확하고 한 번에 통과되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 것 음.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나왔던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내포해야 되냐, 다 적어줘야 되냐,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내 상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만 알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던 뭐 결과치가 나오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상사의 숨은 의도를 꼭 파악하실 수 있기를, 네, 좀 맞아요. 말씀드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 단계를 좀 약간 심도 있게 거치셔야 머릿속에서 이 내용은 중요하겠구나. 맞아요.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좀 발라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여러분 그냥 보고하고 내고 제출하고 끝이 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사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 나한테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게 과정이 반복되면 서로 힘들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보고서를 쓸 때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라 의도 파악에 됐으면 자료조사라는 걸 100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실제 문서에 담기는 건 30% 정도밖에 사실 안 맞아요. 담겨요. 그럼 나머지 70은 뭐냐? 내 상사가 언제든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문서에 이 정도로 담겼다? 근데 담기지 않은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에는 이거는 이래서 내용이 작성하지 않았다. 이건 이래서 그 방향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려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맞아요. 당일에 급하게 요청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이거 조사해서 내일 아침에 바로 볼게요. 그러면 9시 반에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정리도 맞고 그 데이터 정리가 근데 생각보다 미리미리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많죠. 있잖아요. 많죠. 물론 이게 약간 저희가 뭔가 몸을 갈아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 빨리빨리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좀 연습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얘기를 꼭 드려요. 나만을 위한 보고서는 통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고서는 결국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읽는 사람이 보통 요청을 할 거예요. 내가 뭐 개선안을 보고 싶다, 뭐 조사를 해와라, 뭐 트렌드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쓰는 사람인 우리가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결국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꼭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청사항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뭐 해결 방법이든 개선안 가져가는 거 맞는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담겨야 돼요. 이거 가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음. 저희가 이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의 생각이 분명히 담겨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오늘 1시간 강의에서 생각해 저 주시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그렇죠, 겪어요, 그렇죠. 진짜. 네. 왜냐면 이거 그냥 뭐 조사해서 갖고 와서 여기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음, 본인의 생각이 담겨야 돼. 이게 무조건, 맞나 틀리나. 무조건. 아니, 무조건은 없어. 하지만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네. 아니고. 대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남기셔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음, 항상 보고서 쓸 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보고서 받으면 먼저 생각해야 될 항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이제 항상 저희 팀원들한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건 목적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상사가 보고 싶은 게 현황인지, 개선하는지, 자료조사인지, 이걸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내가 그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내가 이 보고서 왜 쓰지? 이거는 내가 왜 써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팀장이나 이걸 요청하신 분한테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쓰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맞을까요? 라고 크로스 체크하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모든 건 목적에 달려 있어서 내가 왜 쓰는지. 두 번째,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쓰는 보고서가 지금 뭐 다른 회사에 제안서를 쓰는 건지 혹은 내 팀장한테 쓰는 건지 내 실장님한테 쓰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알고 있는 용어나 단어들이 다를 수밖에 너무 없거든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최종 의사결정자, 이 보고서의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를 일단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상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되 간결해야 돼요. 근데 사실 말에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어떻게 구체적인데 간결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각각의 의미가 달라요. 상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여기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이거는 중요한 내용, 이 내용들이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조사가 해서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해야 될 때는 간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간결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막 화려한 기교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깔끔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뒤에서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페이지 보고서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일반 보고서와 원페이지 보고서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반 보고서는 보통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당장 뭐 하루 안에 해보세요. 이런 것보다는 며칠의 시간이 보통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근데 원페이지 보고서로 가지고 오라는 건 그만큼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보고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빨리 퀵하게 작성해서 갖고 와라가 제일 큰 거죠. 음, 그리고 보고서의 분량도 일반 보고서는 제한이 없긴 하지만 보통 15페이지가 넘어가진 않는 것 음,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음, 우리가 뭔가 제안서를 쓴다라던가 사업계획서를 쓴다라던가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한 5장에서 15장 내외, 10장 내외의 수준인 것 같고 원페이지 보고서는 정말 딱 한 장이에요. 근데 분량에 따라 한 장 내지는 한 장 반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고 이 포인트는 일반 보고서는 그래서 기승전결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현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이걸 하게 되면 이런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원페이지 보고서는 한 장이잖아요. 그 한눈에 보고서의 핵심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일반 보고서를 쓸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작성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나 지니님이 꼭 강조하는 거는 서머리 장표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보고서에 기승전결이 있겠지만, 이건 슬라이드를 넘기거나 페이지를 넘겨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페이지 보고서처럼 맨 앞단에 오늘 내가 얘기할 보고서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순서로 내가 얘기할 거 결론이 이거야 라는 서머리 장표 한 장이 무조건 있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 앞에 서머리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 보고서 너무 소중해요. 각각의 보고서는 사실 너무 소중해요. 근데 사실 보고서는 내가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 보고서 하루에도 5개, 뭐 10개, 많으면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앞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참을 뒤로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사실상 보기 조금 어려워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리더분들이 좀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건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역할인 거예요. 영화의 예고편도 재밌어야 내가 이 보고서를 넘기고 승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보고서의 앞에는 서머리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좀 한번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강의 때마다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전전 회사의 저의 상사가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뭐, 날짜가 몇 번이 밀리고, 1시간짜리 강의, 1시간짜리 미팅이 30분으로 줄어들고 이러는데, 성격이 너무 급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그래,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래서 돈이 드니 안 드니?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가 막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기면서, 아, 그래서 이게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돈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돈이 듭니다. 지금부터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과 아닌 건 너무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르죠. 네, 그래서 미리 내가 말할 내용을 우리가 스피치를 할 때에도 약간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미리 결론과 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 한 장의 서머리가 여러분들의 정말 핵심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저희 보고서 읽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상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즉 보고서 성패의 팔알은 뭐다? 보고서의 목적이 얼마나 잘 담겼냐가 사실 보고서 성패의 팔알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보고서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항상 결론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 핵심 문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항상 보고서에 이 핵심 문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항상 제목 밑에 뒤에 뭐 아래다가 바로 한두 줄 정도 이 페이지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뭔지를 좀 작성해달라고, 상단에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이게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의도로 썼고요, 저런 의도로 썼고요, 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보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이 페이지에서 써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내 의도에 맞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들의 보고서가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여러분들의 상사가 이 보고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원페이지의 제목 아래 상단에는 가능하다면 핵심 문구를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좀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제 제목도 있고요. 핵심 문구 썼어요. 그럼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고 하면 내용의 전개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또는 흐름에 맞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거 저희 책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퀴즈를 퀴즈를 내볼까요? 한번 내볼게요. 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맞춰주세요. 제가 어떤 거 설명하는지 여러분. 정답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황토색인데 딱딱하기도 하고 꽃은 하얀색이고 팩으로 사용하면 미백 기능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호박, 네, 호박 나왔어요. 네.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어, 어, 제가 보기에는 리아님은 책을 읽으신 게 아닐까. 단호박 나왔어요, 단호박. 네. 호박 많이 정답이 근데 나왔네. 나와서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볼게요, 음, 여러분. 채소이고 고구마와 함께 대표적인 농작물로
튀김, 전, 볶음 등 다양한 음식을 할 수 있는 흥투색을 띠고 있는 채소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오죠? 그쵸. 네, 음, 바로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감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면 내용의 전개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 나는 잘 썼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 음,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게 하려면 내용의 구성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 들어가셔야 아, 상대방이 아,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 설명하는데 대충 저쪽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50m 멀리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50m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손톱은 무슨 색이고 발은 작은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추할 수 없죠. 어려워요. 음, 유추하기 음. 어려워요.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설명해요? 키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머리 옷은 뭐 스타일은 무슨 색깔이다. 어때? 옷은 어떻고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 들어가야 상대방이 아, 이 친구가 이 얘기하는 거구나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약간 상대가 이거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맞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게 작은 걸로 좁아서 더 가는 게 아니라 큰 것에서부터 작은 걸로 그림을 그려서 구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 사람도 내용을 아, 이게 이걸 말하는 맞아요. 거구나 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페이지 보고서니까 항상 중요한 게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내용은 제거해서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우리 이게 제가 글의 시각화 뒤에 나와 있는 음,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 지금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항상 원페이지 보고서는 뭐 어떤 보고서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이거 진짜 난리나. 약간 충격적인 향이에요. 언니, 아, 잠깐만. 이게 설명을 들어. 한 번만 들어줘. 이 향수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가 되게 바쁘고 항상 힘든 애가 있어요. 너보다요? 나랑 비슷한 정도야. 잠도 맨날 부족하고 그런 애인데, 걔를 만날 때마다, 너 씻고 나왔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얼굴에 막 기름기가 잘잘 흘러. 근데 뭔가 씻고 나왔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거 향수 써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가방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 냄새 딱 맡았는데, 너무 좋아. 맡아봐도 돼요? 네, 이제 맡아봐도 돼요. 네,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빨리 결론부터 네, 말해야죠. 향이 너무 좋아. 이게 결론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구구절절, 아, 이게 이래가지고요. 얘가 뭘 맡고 왔는데, 이건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서를 음, 쓸 때에는. 보고를 말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다 바쁘잖아요, 회사에서. 바쁜데. 제가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이랬는데,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준표님 너무 좋은 핵심의 얘기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글을 쓸 때도 뭐다? 결론. 두갈식으로. 두 네. 갈씩부터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저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보고서를 끌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네, 그러면 자꾸 다른 걸로 갈 수 있는 여지들을 되게 많이 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질문이 계속 꼬리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원페이지 이제 기본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목은 보고서의 목적이 한눈에 보이도록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목적과 액션이 제목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 목적이 한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음, 건지. 맞아요. 제목을 작성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관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 건지, 기획을 하는 건지, 분석을 하는 건지, 어떻게 관점에서만 조합을 하시다 보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관점으로 보고서의 목적이 한눈에 보이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핵심 문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고서 목적에 따른 결론을 한두 줄로 어떻게 두 갈씩으로 정리한다. 그게 무조건 우리가 제목 밑에 상단의 헤드 문구로 핵심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은 우리 감자옅이 있었죠.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의 종류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하되 큰 내용에서 작은 내용으로 분명하고 간결하게 구조화된 문장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작성했던 현업 사례들의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보고서였는지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예시는 가맹점 교육 프로그램 기획서의 세부 운영안을 보여주는 보고서였고요. 그래서 타이틀은 가맹점주 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 들었던 거 뭐였죠? 핵심 문구.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두 줄로 핵심 문구를 나타냈고, 이 보고서의 목적은 교육 프로그램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 가맹점 교육을 실제로 실행하게 됐을 때 각 운영 단계별의 컨셉과 대상,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실제 했을 때 타임라인을 보여주기 위한 문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보고서 구성도 큰 거에서 작은 거라고 했잖아요. 큰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단계별 운영 계획이 사실 더 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부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풀어주셔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는 원페이지 보고서만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 이거는 되게 긴 보고서의 한 장으로 만든 서머리 장표였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 새롭게 뭔가 조직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됐을 때, 그때 한 장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 보고서에서는 뒤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 장으로 정리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머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목적과 결론, 뒤에 내용들이 이어지는 게 이렇게 좀 보여지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성과 보고를 이제 할 시즌이 되기도 하고 이미 하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장표는 보통 원페이지로 성과 보고 많이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샵 갈 때도 한 장으로 쓰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번 거는 영업본부의 분기 실적 발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됐을 때 각 실팀마다 한 장을 좀 작성해야 됐었고 그걸 작성했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잘한 걸 첫 번째로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첫 번째로 쓰는 내용은 우리 조직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이 분기 때에 가장 핵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첫 번째로 적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너무, 음. 너무 또 공감하는 요소인데, 이게 자기 평가서 쓰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평가를 쓰는데 자기가 열심히 한 거를 작성해 오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다 보면 열심히 한 거를 이 상사들은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거, 우리 회사가 지금 내 상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 친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관점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상사의 입장에서 얘가 이런 면에 있어서 뭔가 기여를 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목적이랑 비슷한 것 같긴 맞죠.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내가 열심히 쓴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장점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연말 성과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를 지표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이 어떤 게 예를 들어서 12월에 사큐에 이게 되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 핵심에 나는 얼마만큼 기여해서 어떤 지표에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가져갔는지를 같이 써주시는 게 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창 운영 계획에 대한 건데 우리가 PPT로만 보고서를 쓰진 않거든요. 조직마다 한글을 쓰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워드나 PPT, 엑셀, 노션, 컴플런스 되게 다양하게 쓰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 예시는 워드나 한글에 아마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장으로 적었을 때 PPT와 다르게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구이자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 방향이 뭐였고, 표가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건 회의록에 대한 예시인데 회의록 많이 쓰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조직은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정말 어떻게 하기도 하는데 회의록에서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항상 문서에서 제목 아래 핵심 문구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회의록에서 핵심 문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 회의 일시랑 참석자예요, 여러분. 저 항상 저 두 가지는 꼭 빠짐없이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목적 자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내용을 공유받아서 내가 이 내용을 팔로우하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언제 회의한 건지 그리고 이 참석자가 어느 레벨까지 참석을 한지를 알아야 내가 이 업무를 지금 공유만 하면 되는지 팔로우만 하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에서 핵심 문구는 회의 일시랑 참석자가 누가 있는지가 반드시 위에 상단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회의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그냥 받아 적어서 누군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런 거 기록하려고 남기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이거 빠르게 공유받아서 내가 업무 팔로우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주요 내용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플로우를 많이 사용하나요? 라고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플로우는 메신저와 업무관리 협업 툴이 같이, 네,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사는, 네, 슬랙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회사마다 어떤 툴을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근데 플로우를 쓰는 조직들이 규모가 큰 조직보다 조금 작은 조직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엑셀로도 원페이지 보고서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엑셀에서 원페이지 보고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페이지 설정, 레이아웃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한 페이지가 나오는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엑셀로 문서를 쓸 때 가장 큰 장점은 함수와 그래프를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다만 PPT보다 자유롭긴 조금 어렵다라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원페이지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인데 간결하게 하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데 간결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서 절대 이쁘게 만드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이쁘게라는 게 이게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뭔가 포토샵처럼 이런 디자인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장 핵심은 보자마자 이해되도록 하면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텍스트 글자가 잘 도드라지게 이해될 수 있게끔 하는 관점에서의 네, 시각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화려한 시각화라는 게 사실 저희 모두 다 디자이너 아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너무 예쁘고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도 알려드리는 거 저희가 뭐 한 18년, 17년, 18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만드는 게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내가 쓴 글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보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표를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조금 깔끔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일단 표를 먼저 갖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실 도형 쓰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도형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도형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제 보고서에서는 너무 많은 도형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도형은 사각형 선 화살표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뒤에 가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지금 여러분들 도형 쓰실 때는 사각형 선 화살표 정도를 생각한다 라고 넣어주시면 너무 많은 선택지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아웃인데 사실 레이아웃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뭐 구조를 잡는데 어떻게 이 구조를 뭐 PPT 디자인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레이아웃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눈의 흐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되게 단순했어. 맞아요. 왜요? 우리 보고서라는 게 내가 알던 흐름대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막 누가 기하학적으로 이걸 봐야지 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레이아웃은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 거냐, 위에서 아래로 쓸 거냐, 아래에서 위로 쓸 거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레이아웃 어렵지 않아요. 레이아웃도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요소를 좀 뒤에서 봐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표 누구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런 강의들을 되게 많이 했을 때 표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표도 기본 구조와 약속을 좀 몇 가지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무턱대고 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글자가 잘 보이는 관점에서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표를 우리가 PPT에서 무조건 가져오게 되면 격자 무늬의 음영으로 되어 있는 표가 나와요. 그리고 워드나 한글에서 표를 갖고 오게 되면 까만색 테두리의 빈 공란에 네, 뭐 음영이 없는 표가 나옵니다. 근데 검은색과 검은색이 동일선상에 있었을 때 글자가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표를 그리실 때는 테두리의 색을 낮춰달라. 네, 라고 우선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구조화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게 머리끌 행이라고 저희가 말을 해요. 그래서 머리끌 행과 이 첫 번째 열은 볼드와 정렬의 규칙을 맞춰주십사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뒤에 가서 하나씩 예시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글머리는 우리가 글머리를 쓰는 거 뭐 하이픈을 쓸 때도 있고 지금처럼 점을 쓰거나 뭐 동그라미를 쓰거나 여러 가지를 쓰시겠죠. 글머리를 쓰는 이유는 글을 구분지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줄글을 보여주기 위해서 써요. 한 줄일 때 보통 글머리 안 써요. 두 줄, 세 줄 표 안에 들어갈 때 글머리를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글머리를 사용한다. 세 번째, 한 줄일 때와 두 줄일 때 표의 높이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또 한 줄과 한 줄끼리는 표의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줄 간격을 맞추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표의 테두리 색깔을 낮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의 음영을 다 지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중요한 것에만 정확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격자 음영에 우리가 파란색의 음영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에 빨간 색깔 또 테두리를 넣어요. 또 강조한다. 거기다 또 노란 색깔 음영을 넣어요. 이러면 눈만 피로해질 뿐 정작 내가 뭘 중요하게 강조하는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단순한 요 네 가지 규칙만 지켜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를 잘 하면서 보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볼드와 정렬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뭐 조금씩 있어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현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첫 열에, 첫 행에 가운데 정렬을 한다고 하면 가운데 정렬은 다 맞춰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 보고서는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눈으로 먼저 보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잘 열심히 내용 썼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걸로 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내가 가운데 볼드와 정렬, 내가 볼드 했으면 볼드 맞추고 가운데 정렬했으면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글머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이 한 셀 안에 한 줄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뭐두 줄이 있을 수 있고 네 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미사용한 것보다 당연히 글이 구분 지어진 게 어떻다? 가독성이 훨씬 좋다. 그래서 글을 조금 더 구분 지어서 잘 읽히게끔, 집중도 있게끔 해주는 게 글머리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머리를 쓰실 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 표에 붙지 않게끔 이 사이와 요 사이에 여백을 조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답답함을 주게 되면 글머리를 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글머리와 글머리 사이에 여백을 주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줄 간격에 대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줄일 때와 두 줄일 때, 세 줄일 때 줄 높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페이지 하나에 채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를 무작정 늘려요. 그럼 그게 절대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이게 깔끔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신경 안 쓴 보고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쓸 내용이 없다면 비우던가 다른 쓸 내용을 찾아서 추가하는 게 낫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무턱대고 늘리는 것보다는 네, 줄이고 그리고 한 줄일 때와 두 줄일 때 높이를 맞춰달라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강조 표현이에요. 우리 여태까지 음영 빼고 뭐 그 테두리 선 뺀 게 다 내가 정말 중요한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할 걸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 표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한번 예시들을 하나씩 봐볼게요. 우리 이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게 되면, 표를 삽입하게 되면 보이는 파란 색깔 격자 음영이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도 쓰실 수 있죠. 근데 색이 많아질수록 결국 눈이 피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표만 구분해주고, 색을 빼주고, 글머리로 구분만 지어줘도 조금 더
가독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눈에 조금 더 읽기 쉬워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줄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S가 의미하는 건 뭐고, A가 의미하는 건 뭐고, B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줄글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표로 정리하면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일 수 있어요. 표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점만 명확하다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줄글들보다 사실상 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진짜 쓰고 싶은 글들이 구분점만 명확하다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표 들고 오셔서 빠르게 시각화해 주시면 돼요. 구분만 명확하게 제대로 해주시면 표가 어디에 쓰여도 사실 이거는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가장 기본은 표를 제대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를 쓰면 짙은 음영을 넣지 않아도 이 A등급을 강조하는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음영색을 빼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표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또 다른 것도 해야죠. 아, 그럼요. 그리고 표로 또 말해주는 게 약간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도형 쓰실 거예요. 근데 도형을 쓰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원을 써야 돼? 내가 뭘 써야 돼? 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도형 쓰실 때 여러 개 선택지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사각형.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사각형 안에만 넣어도 이거 조금 구조하고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쓰고자 하는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연결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선 하나 그어주시면, 아, 이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쓰고자 하는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에 선후 관계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화살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보여지거든요. 저희 예시 통해서 좀 봐볼게요. 네, 그리고 도형도 마찬가지인데요. 도형도 음영을 빼거나, 그러니까 테두리와 음영을 둘 다 쓰시는 것보다 음영을 빼고 테두리만 쓰거나, 테두리를 빼고 옅은 음영을 쓰시는 게 가독성적인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예시 하나씩 볼게요. 네. 아주 간단한 예시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의 공정함과 조직의 유연함, 보상제도의 타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고성과 조직으로서 운영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 이대로 써도 돼요. 근데 나 이거 조금 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해서 쓰고 싶어요. 우리 비주얼라이제이션 내가 할 때 표 말고 다음에 도형 못 쓴다 그랬죠? 사각형, 선, 화살표요. 맞아요. 사각형 선 화살표로 제가 해볼게요. 자, 이 내용 한번 봐볼게요. 평가의 공정함, 조직의 유연함, 보상제도의 타당성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후 결과로 뭐가 돼요? 고성과 조직으로 운영 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글들을 사각형으로 정리해서 넣으시고 선후 관계가 있다면 화살표를 통해서 표현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모두 충족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PPT에 있는 그냥 플러스 기호예요. 이거 그냥 삽입해서 넣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굳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모두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기호를 제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더하기를 한다라는 거 누구나 더하기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쵸. 네, 알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나 예시 좀 더 볼게요. 네. 네, 이거는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는 체중 조절은 물론 몸속 체지방률의 감소와 함께 근육의 증가를 가져와 건강한 몸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이때 운동과 식이 조절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네. 첫 번째 시작이 뭐였어요?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한 건강한 다이어트예요. 일단 두 가지 먼저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운동이랑 식이 조절하면 우리 여기 뭐 돼요? 체중 조절돼요. 몸속 체지방률 감소 있어요. 근육의 증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떠해요? 관계가 연관이 있어요. 선 그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운동 식이 조절에서 이렇게 다 되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뭐가 되죠? 건강한 몸의 구조를 생성한대요. 맞아요. 건강한 몸의 구조 생성돼요. 이거 전후 결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뭐요? 화살표 통해서 연결해주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줄글로 두 줄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각형 선 화살표만으로도 충분히 네. 가능하다.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사실 보고서를 되게 논리적으로 쓰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본인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내가 지금 그려야 되는 거, 내가 써야 되는 것들 그냥 간편하게 노트에 한번 몇 번씩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이거 좀 금방 늘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무턱대고 PPT에 쓰는 것보다 지금 지희님 말해준 것처럼 저희가 손은 너무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구성해봐도 금방 지우고 X하고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이제 PPT에 도형을 붙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유롭게 우선은 구성하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된다면 그 다음에 PPT로 옮기거나 뭐 워드로 옮기거나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내가 이 시각화 스킬을 늘리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써 시각화하는 건 알았어요. 네. 표 썼고, 그다음에 도형 썼어요. 그쵸, 그쵸. 근데 숫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숫자 너무 많죠. 네. 데이터 너무 많아. 그럼요. 보고서에 지표가 없는 보고서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표를 그냥 냅다 숫자를 보여주진 않겠죠? 이걸 조금 더 데이터의 시각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바로바로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쓸 때에는 그래프는 크게 무수히 많은 그래프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현업에서 이 세 가지 제일 네, 많이 제일 쓰는 많이 것 씁니다. 같아요. 막대선 혼합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강의를 하다 보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근데 어쩔 때 어떤 그래프 써야 돼요? 그래프 뭘로 갖고 와야 효과적인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어떤 상황일 때 그래프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보통 세로 막대, 가로 막대, 누적 막대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요. 이건 사실 막대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말해줄 때 막대 그래프 많이 써요. 뭐 1분기에 매출 얼마, 2분기에 얼마 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일 때도 많이 쓰고요. 아니면 같은 기간 동안 기준점이 같은 기간 동안 이 비교를 할 때도 써요.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저희 뭐 회사에 지점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지점에 같은 기간 동안의 값의 변화를 볼 때도 막대 그래프를 씁니다. 근데 세로 막대랑 가로 막대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라고 볼 때, 그 세로 막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가로 막대 같은 경우는 X축의 레이블의 값이 너무 길어질 때, 그때 가로막대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X축의 레이블의 값이 너무 길어졌을 때 이 가로막대를 쓰는 거라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X축의 값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저기다 계속 쓰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가로막대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 누적막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채널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이 각각의 채널들의 값들을 같이 보고 싶을 때 혹은 비중을 같이 보고 싶을 때 누적 막대를 씁니다. 뒤에서 예시 조금 있죠? 우리 예시 좀, 그럼요. 예시를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각각의 세로, 가로, 누적에 대해서 한 번씩 예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그래프가 어떤 거를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 세 가지 알았어요. 그 외에는 선, 원형, 혼합 그래프를 쓰는데, 사실 원형 그래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선 그래프는 보통 세 가지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나타낼 때,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폭이 클 때.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는 막대도 막대도 맞죠.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선을 쓰냐? 결국은 차이가 뭐냐면요. 보통 비교분이 없는 경우였을 때 한 회사에서 매출액의 추이를 나타낼 때는 세로 막대가 훨씬 유용해요. 근데 비교분이 있거나 값의 변화의 폭이 커서 시각적인 효과를 낼 때에도 선그래프를 씁니다. 약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 볼 때 이자율 같은 거 할 때 우리 막대 쓰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보통 선을 쓰죠. 왜요? 이 값의 변화의 폭을 나타내 주려고 선그래프 쓰는 거거든요. 맞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의 폭이 큰 걸 강조해야 될 때는 선그래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 비율을 나타낼 때에도 선그래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원형은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보다 사용 빈도는 낮지만 보통 저희가 비중을 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각각의 뭐 예를 들어 A 상품, B 상품, C 상품의 비중을 알고 싶어요. 도넛 모양의 그래프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때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혼합 그래프는 막대와 선 그래프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건데 두 가지 케이스 때 많이 써요. 두 값의 변화차가 클 때.
하나는 매출이고요. 하나는 영업이익일 때 쓰거나 또는 두 개의 단위가 다를 때 또 사용합니다. 뭐 퍼센테이지와 숫자일 때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이제 하나씩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무엇이죠? 혼합 그래프에서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막대랑 선은 그럼 각각 어떤 값을 써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큰 값이 막대고요. 작은 값을 선 그래프로 쓰셔야 그래프 예쁘게 나와요. 뒤에 가서 좀 차이는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려 볼게요. 무조건 혼합 그래프 쓰실 때 큰 값은 막대고 작은 값이 선 그래프다. 그래야 그래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온다. 이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위가 다를 때는 퍼센테이지가 선입니다. 그리고 뒤에 맞습니다. 볼게요. 이거는 저희 세로막대 예시예요. 세로막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나타낼 때 선그래프 쓰기도 하고요. 같은 시간이지만 이 비교군의 값들을 보여줄 때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세로막대와 가로막대를 얘기를 할 때 설명하는 축의 레이블 글자가 너무 길 때 가로막대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래프 두 가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 줄글이 두 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가로막대를 써주시는 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읽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가독성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막대 같은 경우 우리의 채널이 뭐 두 가지다. 뭐 약간 이렇게 뭐 두 가지고 세 가지고 했을 때 이 누적 막대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각각에 대한 누적에 대한 값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혼합은, 네, 지금 보이는 것도 혼합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숫자와 단위가 다른 경우에, 그러면 퍼센테이지를 선 그래프로 나타냈고, 그리고 숫자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혼합 그래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실제 같아요. 따지고 보면 큰 값이 막대인 거예요. 맞아요. 6,367이랑 18.3 생각하면 큰 값이 막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값을 막대로 해야 그래프의 변화나 선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혼합 그래프 쓰실 때 큰 값이 막대고 작은 값이 선이다. 그리고 작은 값을 보조축 세워서 두셔야 이 변화의 변동폭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저희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쓰다 보면 냅다 그래프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설명하는, 작성한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결국 우리 항상 계속 강조드리는 게 문서 내가 보는 게 아니다. 그쵸, 내 상사가 보죠. 네, 내 상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상사가 그걸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이걸 써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이걸 보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튈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래프를 쓰실 때는요, 여기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바꾸는 해석의 한 줄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그래프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프를 분석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줄에는 종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가장 큰 얘기, 이 변화의 폭이 어떻게 됐는지 가장 큰 얘기를 먼저 쓰신다. 우리 아까 원페이지 보고서에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내용 쪼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프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 얘기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게 뭔가 튀는 숫자들 있거든요. 그래프에 뭔가 변곡점들이 있을 있어요, 거잖아요. 있어요. 튀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보면 그래서 이 튀는 행동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건지 앞으로에 대한 이 시사점이나 행동으로 마무리를 지셔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라고 봐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핵심 문구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위에 핵심 문구는 있네요. 근데 그래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 상사가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너무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다. 뭘 적어야 된다?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나왔던 분석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 할 때 항상 제일 뭐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얘기. 여기서 가장 큰 얘기가 뭐예요? 지점수가 계속 증가를 해요. 이 선그래프, 빨간색 선그래프가 지점수잖아요. 지점수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거 뭐예요? 2022년 기점으로 고객 수가 지점당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크게 보이는 내용이고 가장 큰 얘기예요. 이걸 먼저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튀는 얘기들, 언제부터 뭐가 어떻게 되는지 튀는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쪼개 들어간다. 그 관점에서 계속 생각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그래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그래프에서 느껴지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각화 시작할 때 보면 바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얘는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를 알겠어요. 얘는 뭘까요? 추정치일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빗면을 설정하고 이 선의 대시만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얘가 추정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각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경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의의 내용들을, 책의 내용들을 추락해서 한 40분 정도?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가 되는 시간 동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책의 내용을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오늘 퇴근하고 오셔서 1시간 넘게 시간 동안에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관점에서 한번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걸 신청하시면서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저희가 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고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 중점을 둬야 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어요. 뭘까요? 저는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고서의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내 보고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 첫 번째, 내가 이 보고서 왜 쓰는지를 반드시 알고 쓰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항상 결론부터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 보고서의 결론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이게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기획 의도와 결정 유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고서는 우리가, 보고서 썼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쓰기 위해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 목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선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새롭게 도입해야 되는지 등등에 선택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 대안 중에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뭐가 좋아지는지, 결국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성과를 티내는 법. 윗사람이 마음에 드는 보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성과 보고를 할 때 내가 한 일을 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 회사에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우리 회사의 중요한 얘기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너무 많은데 이때 중요한 건 그 많은 일들이 제가 이걸 잘했고 이걸 잘했고 이거 너무 소중하고 이게 아니라 뭐 1Q에는 2Q에는 또는 뭐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 팀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에 어떤 부분에 기여했습니다를 말해주는 게 핵심이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윗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급해요. 맞아요. 너무너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다? 결론만 짧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법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보고를 하든 어떤 보고서를 쓰든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지 이게 그래야 통과되실 수 있고 그래야 말로도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아는 용어들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려운 워딩 또 이렇게 막 내가 배웠다고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의 보고서라는 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고 인터랙션이잖아요. 내가 아는 말이 상대가 다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쉬운 말로 바로바로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대화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상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법. 우선 좋은 소식은 사실 잘 결론부터 얘기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맞아요. 않은 얘기예요. 근데 나쁜 소식은 보통 그런 거예요. 실수했을 때. 그쵸. 이게 가장 많거든요. 음. 그러면 첫 번째는 우선 매도 먼저 맞아야 된다. 미루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은 해보고 가야 된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무턱대고 저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음, 음.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이 상황의 보고에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저 약간 또 여기서 그게 있는데 제일 나쁜 소식이 어떤 거냐면 그 상사가 손을 쓸 수도 없을 골든타임이 지나간 게 사실 저는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결국에, 상사가 나한테 미루면, 이거 얘기하면 싫어하면 어쩌지? 라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골든타임 놓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경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결론부터 대안까지 가져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어요.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도 없긴 하지만 그 상황을 당장에 모면하려고 했던 어떤 거짓말이 나중에는 결국은 내 상사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네, AI 활용법. 요즘에 AI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저희도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강의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AI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걸 쓰시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쓰시던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AI 쓴 거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뭐 검색할 때 뭐 네이버도 하고 구글도 해야 돼요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저희가 많이 쓰다 보니까 AI들마다 사실 성향도 다르고 이 기본 베이스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더라도 챗 GPT한테 한 번 더 물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료조사 하신다라고 하면 자료조사에 가장 그 특화된 AI가 퍼플렉시티라고 있거든요. 퍼플렉시티는 팩트에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사실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예, 너무 사실 우리가 검색할 때 네이버 하나, 구글 하나만 쓰지 않는 것처럼 AI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 좀 쓰고 싶어요. 네, 약간 제미나이는 저희가 구글의 웹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에서 서칭해서 가지고 오는 건 챗 GPT보다 정확도는 확실히 좋아요. 그리고 음. 예를 들어 엑셀, PPT상에서 제미나이를 돌리는 것도 사실 훨씬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도 구글에서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내용을 넣고 거기서 제미나이를 돌리게 되면 요약해 주거든요. 요약한 걸 조금 더 참고해서 결국 우리가 일을 할 때 AI를 쓰는 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업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관점에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모르는 걸 창피하지 않게 물어보는 법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 요즘에 챗GPT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계속 막 물어볼 순 없으니까 일단 챗GPT한테 먼저 도움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모르면 사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네, 왜냐면 사실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전 첫 번째 내가 모르는 게 낫다라고 하면 챗GPT랑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도 모르겠으면 제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좀 여쭤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의 주니어들은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물어보기 너무 창피하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 상사가 다 알아요. 이 질문하지 친구는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나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 있어요. 왜 질문을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들은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너무나 이제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질문 못 하겠다. 이것도 질문해야 되는지 조금 창피하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안 하는데 질문을 안 하면 서로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인이 말했던 것 중에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고 제가 어디까지 모릅니다. 그냥 무턱대고 저 몰라요가 아니라 어떤 게 궁금한데 제가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까지 좀 찾아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요?를 물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자기소개서와 보고서 작성에 관련성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사실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높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보고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 자기소개서 잘 쓴다고 보고서를 잘 쓸까? 이게 막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는 건 글을 잘 쓴다는 의미잖아요. 그 관점에서는 보고서는 결국은 비즈니스 라이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쓴다고 유리할 수 있겠죠. 보고서 미통과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약간 총망라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목적에서 썼는지를 일단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랬는데 이거 어디까지 썼어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요청자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팀장님이 있거나 뭐 선임분이 있거나 이런 분한테 이거 제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썼는데 제가 쓴 내용이 좀 맞을까요?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포인트가 무턱대고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설명해 주셔야 설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띄어쓰기 중요한가요? 저는 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게 핵심이냐? 그렇진 않아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왕이면 근데 이건 상사마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거든요. 되게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바빴나 보다 하고 마이너하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쓰기 전에 맞춤법 검사 한번 특히나 AI 너무 잘해줄 수 있잖아요. 뭐 맞아요. GPT 제미나이만 돌리면 바로 할 수 있고 뭐 회사마다 이 두 개의 툴을 못 쓴다면 코파일럿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춤법은 너무나 빨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다. 근데 엑셀이나 PPT에서 하는 맞춤법이 좀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AI 툴을 활용하거나 뭐 네이버 맞춤법 같은 걸 보고서 한번 읽어보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임자와 다르게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지니님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저 약간 이런 팀장이거든요. 음. 왜냐면 분기 보고서를 써요. 예를 들어서 3달 전에 우리 썼어요. 근데 이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그 시점에 맞게, 그 시점에 우리 회사가 중요한 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회사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 회사가 뭐 했는지, 우리 조직이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왜 내가 이게 같게 썼는지, 시점이 달랐지만 같게 썼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 봤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별로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어떤 내용도 달라진 게 없어서 이번 분기는 그대로 썼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런 상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지난번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네.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했어요. 근데 관행처럼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관행이 되면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여다보질 않거든요. 네. 항상 시간이 음, 흘렀는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달라요. 때문에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달라짐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걸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바꿀 수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중간 관리자로서 또는 관리자로서 후배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게 가장 큰 요즘의 화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중간 관리자로 승진을 하게 되고 또는 내가 어느 중간에서 위아래에서의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데 항상 내가 가장 옳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도 윗사람한테 혼나면 욕이라도 하면 되는데 아랫사람이 그러면 그러기도 어렵고 맞아요. 약간 더 화가 나고 결국 뭐 이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밀접하게 친해지기도 어려워요. 서로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선을 좀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와 너는 사실 다른 사람이기 음, 때문에, 또 사실 너무 또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서운해져요. 네, 많이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간단한 캐주얼 톡 같은 것들은 사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업무적인 관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하루에 5분, 10분 정도만 데일리 음, 미팅을 하시는 것도 전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맞아요. 그냥 이거 막 주간 업무처럼 앉아서 격식 있게 하지 말고요. 그냥 오늘 했던 일,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을 그냥 매일매일 소통을 해보시는 게 음, 사실 좀 음. 좋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간 업무를 따로 한다라기보다는 데일리 미팅을 저희 팀원들이랑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업무적인 관리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소통이나 함께 일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뭘 할지를 알아야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데일리 미팅을 매일매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일 수 있고 또 그 친구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감정적이지 않게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호하게 뭐 애매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상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다르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거든요. 확실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좋지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희망고문하지 않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너무 믿지 못한 마이크로 매니징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어떤 친구한테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모두에게 필요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지금의 친구들한테는 자율성도 조금 필요하고요. 필요해요. 적당한 지지와 응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현타 올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가끔은 정말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다르고, 이 친구는 어떻게 다르고, 이 친구는 뭐가 더 중요하고를 각각의 팀원마다 너무 다른 이제 인격체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격체들을 다 들여다보는 건 아까 지인이 말했던 것처럼 가벼운 간단한 캐주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관계들을 좀 가져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강연 전에 사전 질문을 위주로 좀 답변 드렸어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혹여나 뭐 이 강연의 내용 중에서 뭐 질문의 답변 중에서 답변을 못 받았던 것들 또는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